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와 질병관리청, 익산교육지원청 등은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모든 교육시설의 비대면 수업 전환을, 학교 주변 다중이용시설에는 자체 휴업을 권고하는 등 봉쇄 수준의 행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관리도 예술섬 조성이 추진되면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산시 의원 가족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 논의가 오가기 시작하던 지난해 12월 세 가구 6명이 지분을 쪼개 땅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 의원은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막말과 욕설 파문을 일으킨 조규대, 조남석 의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해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윤리특위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만경강에서 지난 겨울에 이어 올 겨울에도 황새와 노랑부리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포착돼 만경강이 생태계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에 낚시객이 몰리고 도로가 인접해 이들의 서식에 불리한 요인들이 산재해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익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오늘 익산시와 질병관리청, 익산교육지원청 등은 긴급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시는 모든 교육시설에 비대면 수업 전환을, 또 학교 주변 다중이용시설에는 자체 휴업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학생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봉쇄 수준의 행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A 유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폐쇄됐습니다. 이곳 원생과 강사 등 20명이 21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44명이 추가 조사를 받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 20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확정되었으며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44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5배나 높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산시와 질병관리청, 익산시 교육지원청 등은 긴급 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시설이라고 알려진 데에 있어서는 뭔가 결정,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산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중 고교의 조기 방학과 온라인 수업 전환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기 방학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학원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봉쇄 수준의 행정 권고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이동을 최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확진자 가족 간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기숙사를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향후 12월 31일까지 10일간 학교 인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봉쇄 수준의 행정 권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건소와 종합운동장 등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는 1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20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55명, 부안 19명, 김제 16명, 군산 14명 등입니다. 익산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관련 N차 감염이 확산했고 한 병원에서 8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8,397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7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또다시 1,000명을 넘겼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25명이 늘어난 1,0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5,144명, 해외 유입 58명입니다. 사망자는 5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4,828명입니다. 정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도내 학교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291곳 가운데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신청한 학교는 11곳에 그쳤습니다. 전주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진안 3곳, 남원 1곳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학교는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인원으로 보면 도내 12세에서 17세 청소년 2,166명 중 17%인 371명만이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신청했습니다. 군산시가 관리도를 예술섬으로 조성하겠다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군산시의원의 가족이 개발 논의가 오가던 시점에서 관리도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가구 총 6명이 지분을 쪼개 땅을 사들이면서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예술섬 조성 사업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관리도. 지난 8월 민간 투자자가 개발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입니다. 개발자는 3천억 원을 투자해 관리도를 예술특화 관광지로 만들고 대신 케이블카 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권을 달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에서 논란이 일자 군산시는 1억 원을 들여 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제안서를 받기 8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군산시의원의 가족이 관리도의 산자락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도 선착장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인 이 땅은 한눈에 봐도 나무만 무성한 비탈진 산입니다. 5,600제곱미터의 땅을 시의원의 부인과 딸을 포함해 세 가구 6명이 쪼개서 산자락을 사들인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개발 계획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터라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술성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갖고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종합적으로 군산에는 관리도가 섬도 이쁘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관리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시의원은 당혹스럽다면서도 아내가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 땅을 산 것 같다며 땅 산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관리도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지인들의 땅 거래는 물론 쪼개기 투자가 최근 1, 2년 사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런 데는 육지였으니까 이미 끝났지. 근데 여기는 미래가 보이는 땅이잖아요. 네?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되고 케이블카를 놓으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관리도 개발 사업. 땅 투기 의혹이 일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이 열어갈 재생에너지 시대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은 내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가시화된 첫 번째 성과입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업연구용지 3.53제곱킬로미터에 총 사업비 4,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준공하는 1구역을 시작으로 이 3구역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 3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오늘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공식 캐릭터가 새범이로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캐릭터 새범이는 호랑이를 의인화했으며 마스코트로 활용됩니다. 새범이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사는 영험한 동물이자 스카우트에서 강조하는 용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범이는 잼버리의 개 폐영식은 물론 홍보 행사나 응용 상품에 사용하게 됩니다. 도내 식품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 가운데 수입산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내 380여 개 식품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가운데 국산은 17.6%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2.4%는 수입산으로 사용 비중이 전국 평균 68.5%보다 10%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원은 지역의 원료 농산물 생산 농가와 식품업체가 상생 협력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지난달 25일 막말과 욕설 파문을 일으킨 조규대, 조남석 의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사과를 의결했었죠. 그런데 강제력이 없다 보니 해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윤리특위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의회 예결위 구성을 놓고 막말과 욕설 등을 하며 갈등을 빚었던 조규대, 조남석 의원. 결국 익산시의회는 이들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들어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윤리특위는 경징계인 공개사과를 의결했습니다. 또 의원 투표를 거쳐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공개사과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규대, 조남석 의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규대 의원은 본인은 피해자 입장인데 똑같이 공개사과를 징계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남석 의원은 절차적 하자 등을 들어 전주지법에 공개사과 의결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익산시의회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근거해 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무용지물로 전락한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강제력을 갖추지 못하는 징계 의결은 정확한 명문화를 통해 충분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또 그걸 의원이 거부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 보면 현재 이제 윤리특위 문제는 아주 별 의미가 없는 윤리특위 구성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 7명은 모두 현역 의원, 외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조차 두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나 송반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원들이 셀프 윤리특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같은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게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좀 구성해라. 민간으로만 순수하게. 시의원 일탈 행위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난 2009년 규칙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가동됐던 윤리특별위원회. 하지만 이 역시도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쇄신과 보완책 마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기호 4번 이장호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오늘 1차 투표를 거쳐 이장호, 나인호 교수가 결선 투표에 올랐습니다. 결선 투표가 진행된 결과 이장호 교수가 제9대 군산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군산대 직원들은 선거 반영 비율에 반발해 투표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실은 내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형 친환경 선박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수목적 선박의 친환경 선진화 촉진을 위한 민, 군, 관 협력형 복합 산업단지 구축 방안을 모색합니다. 신영대 의원은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각 산업 분야별로 속도감 있는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국내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마루 친환경쌀이 서울시 은평구와 성북구 학교급식 공급자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탄마루쌀은 최신식 도정 라인과 품질 관리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탄마루는 내년 3월부터 2년 동안 두 지역 초중고에 1000여 톤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익산 마을전자 상거래가 올해 매출 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마을전자 상거래 입점 농가는 현재 600개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마을전자 상거래는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라면 언제든지 입점을 할 수 있으며 택배비와 수수료 등을 익산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익산몰뿐만 아니라 인터넷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전국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경강에서 지난 겨울에 이어 올 겨울에도 황새와 노랑부리 저어새 등 멸종 위기종이 포착됐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수질과 습지 생태계 등 만경강 환경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춘포면의 만경강변. 최근 이곳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19일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입니다. 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노랑부리 저어새와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도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들이 만경강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만경강의 수변 생태계가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황새의 경우 물과 무티 어우러진 건강한 습지를 서식지로 삼고 노랑부리 저어새 역시 먹이가 풍부한 습지를 서식지로 삼고 있습니다. 만경강의 오염원으로 생각했던 왕곡리가 많이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오폐수들의 양이 적어지겠죠. 환경 개선이 그만큼 많이 되었다. 만경강의 수질과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호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만경강을 찾는 낚시객과 캠핑족들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될 공간을 침범하고 심지어 파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만경강이 멸종위기종의 안정적인 서식지가 되려면 서식지 보호구역을 넓히는 등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탐방로가 너무 수변 가까이로 돼 있기 때문에 수변 가까이 탐방로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아이들이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하천 환경이 정비되면서 멸종위기 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주목받는 만경강. 서식지 보호구역 조성 등 멸종위기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올 한해 주목받은 7대 환경 뉴스로 새만금 담수화 계획 사실상 포기 등을 선정했습니다. 해수유통을 명시화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새만금 사업 방향을 전환해 해수유통에 실질적 초석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첫 뉴스로 꼽았습니다. 담수화 포기는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2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로 공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외부에서 농업용수를 취소하기로 한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인한 수라갯벌 파괴 우려와 만경강 신천습지 보호지역 추진 등을 환경 뉴스에 포함했습니다. 조촌동이 이달 들어 군산에서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5일 기준 12건에 대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군산의 출산 축하금은 한 달 평균 3.6건입니다.
조촌동이 출산율이 높은 것은 디오션시티 아파트 분양에 따른 전입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식회사 세아베스트리 군산시에 성금 2,200만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겨울 이불 세트 100채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상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아베스트는 2012년부터 군산시와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맺고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모두 18억 원 상당을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KCN 지역채널심의위원회가 오늘 금강방송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금강방송 지역채널에 다양한 역할이 있다며 정확한 보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지역 언론으로서 적극 대응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협박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하자고 제의를 받아 범행을 함께했습니다. 이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따르면 도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가량 높지만 비장애인 고용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려면 고용장려금 등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보조금을 이용해 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로부터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내용과 감사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LX공사는 전라북도와 IBK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펀드를 2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하고 동반성장 협력대출에 시중금리보다 최대 2.44%포인트 감면된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IBK은행은 일자리 창출로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취업자에게 30만 원의 취업 성공 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GC에너지가 군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산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SGC에너지는 지난 2001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서울경제인연합이 주관한 시상식에서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018년 고용산업 위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취임해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강 시장은 군산사랑 상품권과 동네 문화카페, 배달의 명수 등 골목 상권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나기학 도의원이 올해 최우수 광역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호남 유권자연합회는 올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끈 의원으로 나기학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나 의원은 최근 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 추가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고용위기 지역 추가 연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군산항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활성화 등 사회적 난제를 풀어가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1위 동부교회가 식료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성된 900만 원 상당의 꾸러미 60박스를 인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익산 함열 휴먼시아 배종호 입주자 대표와 김용수 관리소장이 LH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양 이노캠 군산 공장이 조촌동에 전기매트 16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전기매트는 관내 난방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3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